여러분도 혹시 나보다 더 잘하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보며 그에 비해 부족한 내 재능에 실망하고 역시 재능은 타고나는 거라며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재능은 길러지는 것이며 이 재능을 기르는 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믿으시겠나요? 재능을 폭발시키는 비밀, 바로 코드를 알고 적용한다면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보다 한 발 앞서 당신도 재능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재능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겐 아무런 재능이 없는 걸까? 똑같이 노력하는데 왜 항상 나보다 제가 더 잘하는 거야? 하고 말이죠. 계속되는 노력에도 발전을 보이지 않는 내 능력을 보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재능이 폭발하는 기적 같은 상황이 일어나기를 꿈꾸며 난 재능이 없어. 그러니까 노력해도 재능을 타고난 애들보다 뒤처지는 거야. 쟤는 재능을 타고났으니까 빠르게 실력이 느는 거지 라며 똑같이 노력했는데도 나보다 더 빠르게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아예 노력하기를 포기하기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재능이 부족해서 평범한 수준에 머무르는 걸까요? 재능은 정말 선천적으로 타고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노력으로도 따라잡을 수 없는 걸까요? 물론 어느 정도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이 재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노력을 통해 재능을 성장시킬 수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데니얼 코일이 인류의 오랜 관심사인 재능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연구한 끝에 그 재능을 폭발적으로 키울 수 있는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여자 선수를 세계 랭킹 20위권으로 올린 러시아의 한 테니스 클럽, 제시카 심슨 같은 굵직한 팝스타를 줄줄이 배출하고 음반 계약 성공률 90%라는 기적을 이룬 텍사스 댈러스의 음악학교, 제인 에어, 폭풍의 언덕 등의 명작을 써낸 세계적인 작가, 브론테 자매를 길러낸 영국 외딴 시골, 르네상스가 한창이던 당시 보티첼리, 단테, 벨리니,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무수히 많은 예술가를 배출한 인구 7만의 조용한 도시 피렌체 등 재능의 용광로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곳을 조사한 데니얼은 그 모든 곳이 놀라울 정도로 서로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들은 정확히 목적에 맞는 특정 패턴의 연습을 반복할수록 실력이 향상되는 신경계의 독특한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방식을 이용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능의 성장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구간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그 요령을 터득한다면 그들처럼 빠르게 재능을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데니얼은 이것을 심층 연습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했습니다. 심층 연습. 이름만 들었을 땐 심층적으로 연습하라는 건가? 그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뻔하게 실력이 늘 때까지 무조건 열심히 연습하라는 소리를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심층 연습의 핵심은 그냥 연습하지 말고 완벽하게 연습하는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편안하게 수백 번 반복 노동하듯 연습하는 게 아니라 현재 본인의 능력보다 살짝 위에 있는 목표를 선택하고 정확히 목적에 맞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속도를 늦추고 실수하면서 그 실수를 교정하는 의도적인 과정을 되풀이할수록 결국은 본인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더 민첩하고 우아한 스킬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심층 연습이란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치는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냥 연습하는 것보다 심층 연습을 하는 게 실력이 더 폭발적으로 향상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 뇌 속의 미엘린이라는 물질과 연결시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야구 선수든 악기 연주자든 간에 모든 사람의 스킬은 미세한 전기 신호가 사슬처럼 연결된 신경섬유 회로를 통해 이동함으로써 습득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엘린은 이 신경섬유를 감싸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전기 신호가 새지 않도록 부리선을 고무 피복으로 감싸서 신호를 더 강하고 빠르게 만드는 원리인 거죠. 선수가 야구 스윙을 연습하거나 연주자가 곡을 연습할 때 회로에 정확한 신호가 발사되면 미엘린이 신경회로 주위를 겹겹이 감싸면서 절연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층이 한 겹 한 겹 늘어날 때마다 조금씩 실력이 향상되고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미엘린층이 두꺼워질수록 절연 효과가 커지며 우리의 생각과 동작도 더 빠르고 정확해지는 것이죠. 심층 연습 방식은 그냥 연습할 때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하게 회로에 신호를 보내 빠르게 미엘린층을 두껍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재능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올바른 방향성으로 연습만 열심히 잘해도 재능이 있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서 이 방법을 실천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니, 근데 방법은 알겠는데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 의욕이 안 생겨요. 이거 꾸준히 못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꾸준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데니얼 또한 이 점을 인지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 계속해서 열심히 연습하려면 그러고 싶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하는 연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정이라는 정서적인 연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는 이것을 점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점화라는 연료 탱크와 심층 연습이라는 엔진이 결합해서 재능이라는 자동차가 속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점화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점화가 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찾아보니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골프 선수 박세리의 사례입니다. 1998년 5월 18일 박세리라는 20살짜리 무명 선수가 맥도날드 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순식간에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골프로 성공한 한국인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10년이 지나자 박세리와 같은 수많은 한국 여자 선수들이 우승컵의 3분의 1을 싹쓸이하며 사실상 LPGA 투어를 점령해버렸습니다. 박세리라는 성공의 물꼬를 트는 돌파구가 한번 뚫리고 나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재가 뒤이어 정신없이 밀고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왜 갑자기 박세리 선수를 시작으로 한국에서 계속해서 재능이 넘치는 뛰어난 골프 선수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난 것일까요? 한국이 갑자기 골프 인재가 많이 태어나는 축복을 받은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점화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박세리 선수가 우승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한국 소녀들이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가 담긴 뚜렷한 신호를 받은 것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자 골프 선수인 크리스티나 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박세리 선수를 본 기억이 나요. 그녀는 금발도 아니었고 눈이 파랗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같은 핏줄이었죠. 그때 저는 저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나라고 왜 못하겠어? 라고 생각했죠. 이렇듯 향상의 과정에 불을 붙인 것은 단순히 선천적인 능력이나 유전자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자극받은 작고 순간적이지만 강력한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자기 모습에 대한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외부 세계에서 흘러들어온 비전이 발전의 방향을 잡아주고 에너지를 공급하여 향상 속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점화는 무엇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내면에서 열정이나 비전이 점화했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경우에 점화는 이미지의 형태를 띈 신호에 대한 반응에서 일어났습니다. 핏줄이 같은 선배 골프 선수가 거둔 승리, 매일 같이 훈련하던 동료 육상 선수의 신기록 업적, 자신을 가르치는 음악 교사가 멋지게 시범 연주하는 모습을 보며 저런 음악가가 된 자신을 상상하면서 그것이 근사하게 느껴졌을 때 초보 연주자가 느낀 신비로우면서도 생생한 감정 등이 그런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랑 별 차이 없이 평범해 보이던 친구, 학교 선배, 혹은 직장 동료가 갑자기 크게 성공해서 유명해진다든가 부자가 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도 했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하고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면서 열정에 불이 붙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점화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 나도 모르는 사이 팍! 하고 열정이 점화되어 자연스럽게 성장을 위해 꾸준히 연습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면 정말 좋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재능을 폭발시켜주는 심층 연습, 그리고 연습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점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방법만 잘 활용하면 저도 뛰어난 재능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이 두 가지 조건만 잘 갖춰도 재능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여러분의 재능을 끄집어내는데 비상한 재주를 가진 마스터 코치까지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마스터 코치면 세계 최고의 스승에게 배워야 하는 건가요? 저같이 인맥도 뭣도 없는 평범한 사람은 그런 대단한 코치를 구하기는커녕 만나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마스터 코치, 이름만 들으면 뭔가 대단한 업적을 가진 명사한테서 배워야 할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마스터 코치는 신경회로가 증식할 수 있도록 연료를 공급하고 방향을 안내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의 진정한 역할은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다알락말락한 곳까지 끈질기게 밀어붙이도록 스위트 스팟,
우리의 현재 능력을 살짝 초과함으로 편치는 않지만 생산성이 높은 지점을 찾아주고 목적에 딱 들어맞는 신호가 반복적으로 발사되도록 정확한 암시를 보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음은 보컬 코치인 린다 셉티엔이 11살짜리 소녀 케이시 린치가 노래 한 곡을 연습하는 동안 보낸 신호입니다. 이건 댄스곡이야. 트럼펫처럼 불러. 서서히 소리를 줄여. 풍선에서 바람이 빠질 때처럼. 땀을 뒤로 당겨. 하품하는 근육을 사용해. 넌 더 잘할 수 있어. 아주 많이 연습하면 돼. 셉티엔은 간결했습니다. 실수를 집어낼 때나 해결책을 제시할 때나 똑같이 절도 있고 분명했고 케이시가 바람직한 목표를 명중시키면 그 순간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바로 마스터 코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셉티엔은 케이시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 가야 할 지점으로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케이시는 셉티엔의 이런 마스터 코칭 덕분에 혼자 연습할 때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심층 연습을 하고 그만큼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층 연습, 점화, 마스터 코칭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결합하면 각각 따로 적용할 때보다 훨씬 폭발적으로 재능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데니얼 코일은 이 세 가지를 합친 개념을 탤런트 코드라고 불렀습니다. 심층 연습, 그냥 하지 말고 완벽하게 연습하라. 점화, 스스로를 점화시킬 장치를 찾아내라. 마스터 코칭, 심층 구간으로 이끌라. 정확한 신호를 쏘라. 데니얼이 발견한 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천재들도 이 탤런트 코드를 통해 성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폭발적인 재능이란 글쓰기든 스포츠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무엇이든 간에 굉장히 잘할 수 있게 되는 스킬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탤런트 코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코드를 적용하면 재능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데니얼 코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달시키는 방법을 잘 몰랐을 뿐입니다. 운동, 어학, 악기 연주, 비즈니스. 당신이 노력을 쏟는 것이 어떤 분야든 한 가지 사실만 명심하세요. 우리는 초심자의 서투름을 능숙함으로 바꿀 수 있는 장치를 갖고 태어났고 이 장치는 유전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제어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재능은 유전자보다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며 특히 집중적인 연습과 동기부여가 결합해 뇌를 성장시킬 때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능력을 발휘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연습하고 어떻게 뇌를 단련하느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재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번 시도해보세요. 당신의 시작은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입니다.